네, PT윤이라고 하고요. 네. 예, 이게 라이브를 학원에 이제 스태프들이랑 하고 있는데 어제 경기도를 처음 해봤는데요. 야, 뭔가 되게 정신이 없네요. 예. 아프리카 TV에서 별풍선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한 36명 정도 들으시니까 뭐 많이 들으시는 건 아니신데 뭐 나중에 아마 학원에서 유튜브로도 올리기는 하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저기 합격하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픈 특강은 원래 제가 그 면접 필기 시험 보면 그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이제 주말에 먼저 오픈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기출 어떤 거를 했는지 뭐 등등등 이제 기본적인 정규 강의인데요. 정규 강의를 설명을 일단 드렸고요. 그거는 인터넷 뭐 카페나 유튜브에서 제가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 제가 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는 아마 안 보셨던 분들은 먼저 보시고요. 그거부터 아마 대충 좀 보신 걸 전제로 하고 간단하게 여러분들 오늘 저 면접 공고문도 나오고 그래서 그래서 좀 간단하게 좀 편하게 좀 이렇게 이바구를 좀 하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원래 필기 발표 날 원래는 이제 학원에서 이렇게 뭐 수강생들 좀 모이고 이러면 좋으니까 원래 이제 오픈 특강을 2차를 오프라인에서 했었습니다만 1차 때 했던 얘기를 뭐 2번 반복하는 것도 좀 그렇기도 하고 또 날씨도 춥고 뭐 굳이 멀리 오실 것도 없고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그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 궁금하신 점들 위주로 해서 그냥 Q&A 위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또 마침 또 오늘 그저 면접 공고문이 나왔으니까 여러 가지 좀 내용들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드리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패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질문이나 소감들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군데군데 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정말 제가 별풍선을 한번 좀 받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얘기는 일단 그 공고문이 오늘 나왔으니까 이제 공고문 얘기 조금 드리고요. 네, 공고문 어떤 거 나왔는지 뭐 특별하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공고문 얘기 좀 드리고 기본적인 면접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 드리고요. 두 번째는 간단하게 가이드 지금 이제 아마 필기 합격자 발표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준비하실 분들 대개 보면 뭐부터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주로 하시는데 그거 관련돼서 좀 퀵 서비스 안내 뭐 그 정도의 느낌으로 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은 요거 한 3, 40분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질문들 다 남겨주시면 쿨하게 다 답변 즉석에서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공고문이랑 좀 기본 사항부터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일단 공고문을 제가 봤습니다. 오늘 공고문이 나왔던데요. 공고문은 뭐 특별하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일단은 뭐 서류들 내시는 거는 뭐 당연히 등록하시고 하시는 건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일단 인상검사입니다. 인상검사 토요일 날이네요. 마찬가지로. 송파구까지 가야 되는 게 좀 에러네요. 되게 멀리 있는데 송파구면 오금이면 일단 가셔야 됩니다. 이날 안 가시면 면접 못 보는 거가 됩니다. 하루에 두 쪽 나와도 꼭 가셔야 되고요. 9시 반까지 오라고 하니까 오시게 되고 다음에 뭐 기본적인 거 다 하라는 대로 좀 하십시오. 당연하게. 다음에 그 인상검사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제가 강의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다녀오시면 됩니다.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요. 뭐 일부 학원에서는 뭐 이거 뭐 무슨 뭐 뭔가 보여주는 정성평가인 것처럼 뭐 얘기하시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일종의 그냥 패턴 질문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체크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뭐 머리 쓰지 마시고요. 그냥 다녀오시면 되는 거니까 면접에 뭐 일도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관련돼서 제가 나중에 경험 질문 할 때 좀 여러분들 이제 리포트가 이제 면접위원회 제공이 되는데요. 그 리포트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는 정도, 뭐 질문이 있으면 하는 정도이지, 뭐 그거 가지고 뭔가 평가, 뭐 질적인 평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또 개별 질문에 대해서 이것저것 평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정성평가가 아니고 질문의 전체 묶음에 관련된 정량평가 일종의 패턴 분류 정도의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다니면 오시면 된다는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 가시면 면접 못 봅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인성검사는 보면 그냥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안내를 하는 경우 지역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일단 결격입니다. 그래서 꼭 뭐 한두 두 쪽이라도 다녀오셔야 된다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다음에 이제 면접인데요. 일단은 이제 면접은 보니까 이제 뭐 이번에도 좀 특이하게 하네요. 일단 첫날에는 여기 고등학교 졸업하신 경력 채용분들 하는 날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기술직 금요일 날은 기술직을 다
예, 7급을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7급 기준으로는 금요일 날이 이제 첫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일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요일 날부터 보게 됩니다. 토요일 날은 원래 전통적으로 서울시는 면접을 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일단은 7급 기준으로 보면 이제 금요일 날, 예, 매를 먼저 맞으시는 분들이 이제 간만에 기술직 분이 매를 먼저 맞으시게 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먼저 보시는 게, 면접은 제가 늘 지론인데, 먼저 보는 게 장땡입니다. 예. 뭐 어떤 게 예컨대 서울시는 뭐 집단 토론이든 주제 발표이건 약간 예측 불가능한 하지만 뭐 너무 이렇게 황당하지는 않은 뭐 이 정도의 느낌으로 늘 나오는 거라서 첫날 뭐 7급 날 금요일 날 첫날 보시더라도 뭐 특별하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겁니다. 조금 뭐 예컨대 변동이 주제 같은 경우에 뭐 갑자기 집단 토론에서 좀 이제까지 나온 거와 좀 전혀 색다른 뭐 그런 주제가 나왔다고 치더라도 컨디션은 동일하기 때문에 뭐 속편하고 맘 편한 게 먼저 보는 게 장땡입니다. 일단 아마 제가 이제 면접 날은 뭐 목요일날 보시는 분들도 일부 계실 터인데요. 이제 수강생 분들 중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목요일날 금요일날 해가지고 예, 질문 중계를 해 드립니다. 카페에서. 그래서 카페 질문 중계에다가 매일매일 질문 어떤 거 받았는지 알려주시는 대로 업데이트를 하니까 일단 금요일날 7급 기준으로는 이제 금요일날 면접 보시면 대충 뭐 특별하게 예년과 달라지지 뭐 않았는지 뭐 조금 달라지는 게 있는지 정도는 판단이 금방 될 것이고요. 서울시는 아마 12시에 11시 반 정도까지 소집해서 12시부터 일정이 진행돼서 아마 각조 1번, 각 처음 면접 보시는 분들이 나오시면 한 2시 반 조금 넘으시면 이제 끝나시고 나오셔서 저랑 이제 연락을 주시게 될 터인데 한 2시 반, 한 3시 정도면 중계 링크에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뒤에 보시는 분들은 그냥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뻔히 대충은 좀 알고 보시는 거기 때문에 속 편하고 마음 편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뭐 늘 그렇지만 특별한 거는 아마 없을 거예요. 예. 교직 분들이 좀 마음고생은 좀 있겠지만 먼저 면접을 끝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는 아마 겪어보시면 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 일정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걸 좀 아시게 될 것 같고요. 월요일 날은 이제 토목, 그 다음에 뭐 다른 기타 등등 직렬 하시고 일행을 해가 맨 뒤에다가 좀 뺐다는 게 좀 특이하기는 합니다. 일행분들이 마음고생이 예전부터 기술직이 맨 뒤에 봤었는데 좀 순서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역으로. 네, 그렇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감사, 지방세, 뭐 전산, 뭐 이렇게 장애까지 포함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보셔야 될 터인데, 그러니까 목요일날 그 첫 면접이 시작이 됐다 그러면 이제 한 일주일 뒤에 마지막 면접이 보는 셈이 돼서 아마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좀 답답하실 것 같긴 합니다. 면접 준비 기간으로 치면 뭐 일주일 더 준비하는 것 같아서 뭐 시간 여유는 좀 꽤 많은 편이긴 합니다. 서울시 일정은 전체적으로 일정이 한 3주 정도, 뭐 여기 마지막 보신 분들은 거의 이제 한 달, 4주 정도까지 면접 준비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좀 슬렁슬렁 천천히 준비하셔도 뭐 급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필합 이후에 면접 준비를 바로 이제 뭐 합격권이신 것 같아서 준비하신 분들이 뭐 적지는 않으신데, 필합 이후, 그러니까 오늘부터 면접 준비한다고 뭐 늦었다 이런 생각하실 거 전혀 없겠습니다. 제가 뭐 수강생한테도 먼저 준비하시는 분들은 무슨 그게 어드밴티지가 그렇게 크거나 그렇진 않다는 말씀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뭐 그런 거는 아주 의미가 없다시피 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편하게 그냥 본인 준비하시는 대로 그냥 페이스대로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더 문제는 사실 이 일정보다는 여러분들이 아마 더 걱정되시는 게 소위 말하는 이제 필합 배수, 쉽게 말해서 이제 경쟁률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좀 일행부터 시작해서 아마 거의 대부분의 기술직들이 근데 거의 1.5배수 정도를 지금 뽑아 놓은 것 같습니다. 일행은 아마 1.5배수 조금 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디에는 거의 이제 2명 뽑는데 5명, 6명 이런 경우들도 일부 있고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서울시가 여러분 미워해가지고 많이 떨어뜨리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당연히. 아마 이번엔 그 필기시험이 조금 쉬웠다는 게 중평이죠. 그러다 보니까 동점자가 어마무시하게 좀 많은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관례적으로 한 1.2배는 보통 나가야 한 1.3배 정도까지는 대충 뽑았는데, 아마 보니까 커트라인 지금 점수보다 한 점수만 높으면 1점 얼마 혹은 1.2배 얼마 정도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 다음 점수까지 커트라인으로 자르다 보니까 1.5배가 넘는 정도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럼 아마 수학 대충 계산해 보시면 전체 인원 중에 꽤 적지 않은 분들이 커트라인에 이렇게 쫙 몰려 있다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 짐작에는 아마 통계적으로 그냥 대충 그림을 그리면, 물론 직렬이 아주 적으신 경우에는 뭐 일반적이진 않겠습니다만 뭐 어느 정도 직렬이 이행 같은 경우 좀 많으신 경우에는 글쎄요 커트라인에서 한 2문제 정도 더 맞추시면 1배수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좀 뒤에 많이 몰려 있다라는 뜻으로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주시는데, 이제 커트라인인데 본인이, 혹은 커트라인보다 하나밖에 안 높은데, 약간데 최종 합격 가능성이 있는가? 뭐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좀 전례가 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이렇게 필합배수가 많은 경우 한 1.4배까지는 이제 엔간하면 가고, 보통 이제 한 1.3배 얼마 정도로 갔었는데 1.5배 꽉꽉 채울 정도로 나오는 경우는 좀 이제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흔치 않았습니다. 둘째, 또 예년과 또 다른 것이 이제 서울시가 이번에 지방직 7급과 같이 시험을 필기를 받습니다. 예전에는 서울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7월, 8월 달에는 7급과 9급이 이제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를 별도로 뽑아가지고 그랬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일부 국가직 7급에 동시 합격한 분들이 계실 수 있겠으나, 지금은 서울시 7급 필기 합격생 분들 중에 뭐 아주 적은, 뭐 아주 적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뭐 정확히 알 수 없겠습니다. 그럼 국가직 7급에 동시 합격한 분들이 일부 있겠으나, 지방직이 일부 지방직도 합격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탈자가 생각보다 예년보다는 되게 적은 상황입니다. 필요한 경쟁률도 높고, 뭐 중간에 동시 합격해서 혹시 뭐 국가직에 동시에 붙어서 뭐 서울시가 대신에 그 국가직을 가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대개의 경우가 예전에는 한 3, 4년 전만 해도 대부분 서울시랑 국가직이랑 같이 붙으시면 대개 이제 국가직을 선호하시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역전이 돼서 제 체감적으로는 한 2대1 국가직 선호보단 서울시 선호가 훨씬 높은 게 지금 대세인 것 같습니다. 뭐 국가직은 떠돈다 이런 낭설 때문에, 뭐 서울시는 서울에만 있다 뭐 이런 어떤 가장 큰 메리트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경쟁률이 좀 어마무시하게 좀 높아진 셈이 됐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이런 전례가 좀 없는 상황이라, 예컨대 좀 1배수 박, 예컨대 이제 커트라인 점수, 일행 기준으로는 이제 커트라인에서 커트라인 점수이거나 뭐 그보다 한 문제 혹은 두 문제 맞추시는 요 분들의 마음고생이 가장 좀 심할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이제 예년에는 서울시 7급 같은 경우에는 딱히 이렇게 변별을 하지 않고 면접 자체가 되게 좀, 뭐라고 해요? 약간 친목 느낌이 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9급보다는 도리어 좀 변별력이 없이 좀 그냥 두루두루 묻고, 뭐 이렇게 세게 묻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변별 자체를 별로 하지 않고, 되게 이제 서울시 그때 당시 이제 국가직이나 다른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인원들을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보여서, 특히 뭐 미흡이 있을 것 같지는 당연히 않고요. 왜냐 그러면 서울시는 면접 자체가 좀 열려져 있는 질문이라 뭐 준비하시면 답변을 못 하시고 이렇게 미흡받을 정도까지 뭐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국가직과는 좀 그런 면에서 좀 다르고요. 반대로 이제 우수는 어느 정도 주는지는 저도 7급은 좀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데, 되게 아주 커트라인이었는데 붙었다고 하셨던 분이 예전에는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다음에 커트라인인데 면접을 좀 잘 본 거는 같은데 결론적으로 됐냐, 이런 경우들도 되게 흔치 않았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있기는 한데 비율적으로 보면 너무 좀 작은 비율이라서 이거를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면접 강사 입장에서야 뭐 우수받을 수 있다, 내 강의 들으면 이렇게 약을 파는 게 정상이긴 합니다만, 뭐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어서 되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아마 이렇게 달라진 거를 아마 서울시에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예년과 다르게 어느 정도 뭐 우수를 주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뭐 서울시는 본래적으로 보면 미흡을 받아서 떨어졌다는 분들은 없지는 물론 않습니다만 아주 역시도 희박하기 때문에 국가직처럼 약간 좀 기계적으로 미흡을 주는 경우는 상당히 좀 다릅니다. 그래서 미흡 걱정보다는 우수를 얼마나 줄 것인가, 이 부분이 조금 더 관심사인 걸로 보이는데, 제가 쿨하게 말씀드리면 국가직, 아까 서울시 9급 같은 경우에는 제 합격생들 이제 통계를 내보면 대충 이제 느낌이 오는데요. 제가 늘 통계를 내서 늘 알려드리곤 하는데, 9급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한 10명 정도, 9명, 10명 정도가 한 조가 되는데, 그 중에 한 2명 정도는 우수를 주는 게 아닌가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뭐 미흡은 뭐 굳이 주지 않아도 되니까요. 물론 이제 그 우수 2명이 꼭 커트라인에서 나와야 되는 보장은 사실 없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서울시 7급 같은 경우에는 저 그냥 쿨하게 말씀드리기로는 한 조에 한 6명 정도를 일단 편성이 되는데, 그 조내 경쟁이니까요. 그래서 한 명 우수를 주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 기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워낙 우수가 참 없구나. 왜냐면 커트라인에서 본인이 커트라인이거나 뭐 그 하나 윗점수인데 최종 합격을 하시면 아마 내가 우수히 받은 것 같다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 정도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참 적었습니다. 의외로. 없지는 않습니다. 특히 기술직 분들은 너무 소수직, 인원이 작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조금 더 일행보다는 좀 많은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아마 국검사 같은 데 후기 보면 뭐 커트라인인데 붙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간혹 좀 보시게 되긴 할 텐데, 이런 비율적으로,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는 조금 미미한 숫자이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서울시가 이번에 뭐 예를 들자면 6명 중에 1명씩은 조바다 우수를 줄지 혹은 뭐 2명까지 줄지 그는 제도가 모르는 일입니다. 적어도 1명은 주지 않겠나 예, 정도 생각은 드는데 그 1명이 그 성적을 모르고 면접위원을 보기 때문에 반드시 커트라인 쪽에서 반드시 그걸 받아야 되는 확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확률적으로 치면 본인이 커트라인 1배에서 바깥치고 거기서 다시 우수를 받아야 되니까 확률이 서로 곱하기 확률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전체적인 확률은 되게 좀 미미한 숫자 정도로 이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자, 이런 상황 때문에 제가 사실 서울시 특히 커트라인 쪽 면접 보시는 특히 7급 분들께는 그냥 좀 마음을 좀 비우시고 일단은 뭐 최선을 그냥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그렇다고 뭐 대충 하라거나 뭐 보지 말라는 말씀이 전혀 아니고요. 면접 준비 자체는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하시되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좀 제한 요건이나 한계 요건들을 조금 인지를 하셔서 뭐 근데 가급적이면 특히 이제 가족이나 좀 지인들 분들 이런 상황을 잘 모르시는 뭐 부모님이나 지인분들은 뭐 공무원 면접이 형식적이고 뭐 이렇게 좀 쉬운 것처럼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터인데 뭐 그런 것들이 여러분 면접 준비하시다 보면 조금 더 부담인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베시 바깥분들은 집에다가도 제가 뭐 오픈 특강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뭐 면접 내용을 좀 알아보니 약간 거의 좀 성적순 분위기가 좀 많아서 본인은 뭐 일베수 안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되게 좀 있는 그대로 그냥 쿨하게 주변 분들한테 말씀을 좀 주시는 것이 본인이 조금 마음 편하게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뭐 이 모든 걸 이제 가정을 해가면서 뭔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고 원래는 예년과는 상황이 많이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에 뭔가 좀 예측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수가 없지가 않지만 그게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서울시는 많지 않았던 부분이 있으므로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셔서 일단은 조금 여러 가지 커트라인 분들은 마음은 복잡은 하시겠지만 준비 자체는 최선을 다 하시고요. 면접을 좀 잘 볼 수 있는 나름의 방법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같이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마 기술직 소수진이라 분들도 더, 뭐 2명 뽑는데 뭐 4명 합격하고 이러면 거의 2대1 돼버리는 이런 구조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좀 생각이 좀 복잡하시겠지만, 뭐 일단은 면접 자체는 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수는 예컨대 뭐 일부 학원가, 일부 강사의 주장처럼 뭔가 많이 예컨대 집단 토론 때 뭔가 뭐 좀 오버하는 거와 적극적인 건 종이한장 차이입니다. 예, 그래서 제 경험칙으로 그러니까 순전히 제 경험칙입니다만 좀 안정적으로 준비하시고 본인 얘기를 좀 진솔하게 하시는 방향으로 준비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은 전략이지 뭔가 오버하는 방식 뭐 이렇게 적극성이라는 이름으로 어차피 떨어질 거 뭐 그렇게라도 해봐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겠지만 제 경험칙으로는 별로 그런 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그러니까 본인은 평범하게 본 것 같은데 그냥 우수를 받았다는 분들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체감도와 실제 평가는 좀 갭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갭이 있기 때문에 또 면접위원과의 좀 궁합 문제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본인이 어쩔 수 없는 변수들이 좀 섞여 있기는 합니다. 뭐 아주 이런 걸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말씀드리긴 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최선을 다하되 뭐 그런 리미트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반대로 성적이 좋으신 분들은 또 너무 또 나이브하게 하지는 마시고요. 뭐 실제로 미흡을 받았다는 케이스는 없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미흡받은 케이스를 뭐 본인 점수가 높은데 떨어졌다는 분들이 뭐 예시를 제가 들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긴 하겠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미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나름의 또 제가 보기에는 뭐 이유가 없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것도 그 역시도 면접위원과의 케미, 복불복 이것도 좀 작용을 많이 합니다. 뭐 다른 면접위원들한테 만났으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러니까 사실 면접이라는 게 정량평가가 아니고 정성평가이다 보니까 시험에 갖는 원천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뭐 필기는 마찬가지로 무슨 아주 지고지수는 객관적인 시험 자체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모든 시험에는 그런 내재적인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 뭐 그런 좀 예외적인 것들을 너무 일반화하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 준비는 최선을 다해서 남은 기간 동안 하신 다음에 약간 진인사 대천명, 뭐 최선을 다하신 다음 그다음 결과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자, 이 정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 제가 채팅창은 보고 있으니까 질문들 여기 뭐 익명이지 않습니까? 거의. 예, 그래서 질문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보고 모니터링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촬영을 하는 걸 보니까 아마 타임렉이 한 5초에서 한 10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데까지, 여러분이 쓰시고 제가 보는 데까지도 한 걸 합치면 한
15초에서 20초 정도의 타임 렉 정도는 좀 있는데 제가 오늘 보면서 모니터링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로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좀 서울시 면접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오픈 강의에서 다 카페에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톡방이나 이런 데 강의 안내서에 다 올려드렸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면접 준비하시는 것 자체는 뭐 크게 걱정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면접 내용은 제가 뭐 오픈 특강에서 다 말씀을 드린 내용이라서, 집단 토론 보고 개별 면접 한 25분 정도 보시는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각각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 여기서 다시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 특별한 거는 없고요. 그냥 늘 루틴하게 봤던 면접이라서 뭐 서울시는 늘 그렇습니다. 여기도 뭐 제가 기출지문이나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사실은 강의실에서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뭐 그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특히 이제 토론에 관련돼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처음 하실 때. 근데, 말도 못하는데 토론이라는 걸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좀 더 부담을 많이 가지시는데, 지난해 나왔다시피, 뭐, 이렇게 좀 시사적인 주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고령층 노령자 감소 방안, 뭐, 공유경제, 그다음에 뭐 약간 공직관스러운 질문, 공무원 도덕적 해이 관련돼서 이런 주제도 나왔고요. 그래서 주제 자체를 예측하는 건 다 실상 불가능합니다. 집단 토론도 그렇고 주제 발표 역시도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제를 뭔가 찍어서 맞추겠다. 그러 맞추면 내가 면접을 잘 보고 그러니까 나옴직한 거를 싹 다 정리를 해서 다 외워버리겠어. 약간 이런 스탠스로 면접을 잘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조금 실제와는 많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맞출 수 없는 게 기본값이고요. 그런 조건 하에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것들을 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좀 풀어내시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다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시는 개별 면접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개별 질문에서도 뭐 제가 단언컨대 서울시는 거의 모든 질문을 알고 보는 면접이기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질문이 되게 오픈된 질문들이에요. 뭐 하고 싶은 업무, 뭐 얘기해봐라, 어떻게 생각하냐, 그죠? 뭐 서울시 개선할 점이 뭐라고 생각하냐, 뭐 이런 등등등등, 뭐 이렇게 특정하게 찝어서 묻는 경우의 질문들은 좀 많지는 않습니다. 뭐 일부 조금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질문이 대충 예측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하신 대로 말하실 수 있는 뭐 그런 면접이 되겠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일부 면접위원들 한 10분의 한 2, 3 정도의 확률로 일부 면접위원들은 좀 특이하게 뭐 뭔가 꼬치꼬치 캐묻거나 뭐 좀 딴죽을 가끔 거시거나 이런 경우들, 특히 외부에서 오신 면접위원 분들이 이제 그러신 경우가 간혹 있긴 합니다만 뭐 그런 경우는 복불복에 좀 가깝고요. 뭐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되게 좀 아주 조금 편안하게, 뭐 좋은 의미로 편안하게, 뭐 좀 같은 표현이지만 좀 말을 좀 조금 이렇게 삐딱하게 말씀드리면 좀 형식적인 뭐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는 느낌들도 좀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답변을 못 하셔서 예컨대 답변을 못할 질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답변을 하냐 못하냐 뭐 근데 이게 좀 퀴즈쇼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를 묻거나 뭐 답하는 구술을 뭐 퀴즈 문답쇼가 면접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밀도 있게, 그래서 제가 늘 중요한 게 안정감과 밀도라는 말을 좋아하는데요. 안정감 있는 모습, 그죠? 그다음에 약간 스트레스 상황, 좀 뭐 꼬리 지문이나 좀 긴장되는 지문이 있더라도 좀 안정감 있게 보여주시는 것과 다음에 발언의 밀도, 뭐 시간이 20분, 25분 정도는 뭐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또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제한된 발언 본인이 말할 수 있는 것도 리미트가 되게 정해져 있는데요. 20분이라는 시간이 그 안에서 기왕이면 좀 밀도 있게 한 문장도 좀 버리는 문장 없이 좀 깔끔하게 정리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옳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집단 토론은 특히나 뭘 좀 잘하기도 쉽지 않고요. 특별하게 뭘 못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구조가 좀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알겠지만 실습 때나 이런 것들은 제가 늘 같이 하니까 실습 때도 수강생분들은 좀 참여하시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수강 많이 보니까 이번에 예컨대 뭐 예전에 면접을 봐셨던 분들이거나 뭐 국가직 혹은 9급 혹은 뭐 지방직 9급 혹은 국가직 이번에 7급 등등등 면접 경험하신 분들이 좀 적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뭐 정확히 비율을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뭐 저한테 연락 주신 분들로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면접 경험하신 분들 예를 들자면 근데 서울시 뭐 9급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뭐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고 주제 발표 정도만 좀 신경 써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굳이 제 강의를 들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지방직 9급이나 국가직 9급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서울시정 정도만 좀 챙겨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면접 때 그 긴장감을 느껴보셨다는 것, 또 긴장되는 와중에 뭐라도 잘 그냥 얘기는 하게 되는구나 이런 어떤 체험
원래 이게 경험이 깡패라고 원래 면접 경험을 해보셨던 분들은 뭐 그 서울시정 정도만 특히 희망 업무 관심 업무 제 오픈 자료 보시고 기출 문제 쭉 보신 다음에 그 정도만 좀 챙겨 보시고 본인 말할 자료만 챙기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꼭 뭐 강의를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준비는 뭐 지방직이나 국가직이나 뭐 거의 답변 준비나 경험 얘기나 이런 것들은 좀 비슷하니까요. 그다음에 국가직 7급 준비하셨던 분들 역시 뭐 좀 형식이 조금 다릅니다. 개인 발표 국가직 7급하셨던 개인 발표는 자료를 주고 좀 분석하고 정리하는 컨셉이라면 서울시 주제 발표는 그냥 뭐든 열심히 쓰는 컨셉이라서 자료가 없다 보니까 뭐 그런 차이가 있지만 한번 이렇게 써보던 습관이 어디 안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좀 집단 토론은 뭐 서울시랑 조금 국가직이랑 좀 형식이 조금 다르고 서울시는 자유분방하게 하는 거고 국가직은 약간 틀을 맞춰서 하는 거고 이런 약간의 차이와 주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토론이라는 걸 해봤기 때문에 뭐 거의 그냥 대동소이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장 부분만 약간 좀 업데이트 하시는 정도의 희망 업무, 관심 업무, 또 주요하게 서울시에 묻는 뭐 차동이 됐건 뭐 따릉이가 됐건 노숙인 대책이 됐건 좀 흔하게 묻는 그런 류의 질문들만 조금 정리하시는 정도면 충분하지 따로 뭐 강의를 수강하시거나 그럴 필요도 역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냥 서울시 기출이나 기출 질문 위주로 해서 서울시장만 좀 커버하자 정도의 느낌이면 뭐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면접 준비를 전혀 안 하셨던 분들의 경우이거나 뭐 지방직만 면접을 보셔서 서울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정리가 안 돼요. 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제 강의를 좀 들으시면 특히 서울시장은 강의 시간이 조금 어차피 좀 정신머리가 없어서 서울시 정책이라는 게 워낙 복잡하고 좀 뭐가 많습니다. 하루에도 뭐 서울시 홈페이지에만 한 10개씩, 한 10대 개씩 이렇게 보도자료가 올라올 정도인데요. 한 달만 해도 뭐 몇백 건 정도의 홍보자료가 올라오고 뭐 이렇게 정신사나운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정리하시기가 좀 부담스러우시면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교재만 따로 보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뭐 강의를 들어야 면접을 잘 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스터디 문의가 좀 많으신데 스터디는 좀 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신청서 강의 기획서에 있는 걸 좀 적어주시면 아마 스텝이 아마 뭐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 3일 내로 거의 다 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중간에 좀 지역이 조금 외지거나 그래서 짜기가 좀 어려운 경우에는 아마 개별적으로 다 연락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스터디 신청하시는 분들은 짜고 또 개인적으로 알아보시는 것들도 좀 알아보시고 뭐 인원 충원하는 등등등 그때그때 카톡으로 좀 알려주시면 그때그때 좀 매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터디는 제가 그 강의 때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습하러 가시는 겁니다. 연습. 뭐 같이 공부하시는 것도 뭐 물론 일부 있겠습니다만 그 말하는 연습 실제로 모의 면접을 해보시는 거고요. 모의 면접 해보실 때의 기준은 당연하게 기출 질문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어느 정도는 뭐 좀 인적성이라고 하죠. 뭐 이렇게 좀 편안한 개인적인 경험 질문 이런 것들 위주로 처음에 하시다가 그 다음에 서울시장이 좀 공부가 되시면 서울시장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또 준비가 되면 다시 주제 발표 한번 기출을 가지고 먼저 좀 늘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출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 제 모의 문제나 등등등 엮어서 좀 같이 해보시고 작성해보시고 뭐 이런 정도의 순서로 좀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모의 면접을 같이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먼저 그 외에 뭐 버텨가지고 어디 구경하러 다니시거나 체험하러 다니시거나 또 뭐 하다못해 뭐 서울시 지하에 시청 지하에 뭐 시민청 이런 데 한번 같이 구경 다니시거나 뭐 이런 것도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스터디의 본질은 이렇게 말로 하시는 것이고요. 다음에 뭐 면접 경험이 있어서 스터디 경험을 하셨던 분들은 뭐 이거에 대한 공포가 별로 없으시면 뭐 굳이 꼭 스터디를 해야 되느냐 뭐 저는 그런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스터디 자체가 면접 준비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하신 거를 스터디에서 연습하시고 좀 객관적으로 좀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서 자기 점검하는 그 정도의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좀 간단한 좀 안내는 좀 모두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 다 보실 수 있는 거니까 제가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사항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면접 프로그램 가이드 겸해서 일단 좀 두 번째 타임으로 이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카톡을 좀 볼게요. 네. 박주님, 아직 강의 수강 전이라 말씀해 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스터디를 추천하시는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시는지 좋은지 궁금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면접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뭐 굳이 스터디가 필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스터디라는 게 서로 연습하는 것도 있고요. 또 면접 준비라는 게 좀 귀찮은 게 좀 있습니다. 뭐 이게 딱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스터디라는 게 약간 강제하는 효과는 좀 있죠. 뭐 때 돼서 모이게 되고 뭔가 같이 쓰고 이런 어떤 강제성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뭐 스터디는 나름대로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스터디라는 게 어떤 사람이 특정하게 모이고 이렇게 같이 뭔가 이제 모의 면접하다 보면 시간도 금방 가고, 그래서 가성비 면에서는 좀 사실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본인이 뭐 주제 발표 같은 거 본인이 뭐 실제로 답지도 좀 작성해 보시고 또 공부도 하시고 찾아보시고 이렇게 자기 준비할 시간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걸 확보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다음에 그거를 훈련하시거나 연습하시거나 강제하시는 그런 수단으로서 스터디가 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뭐 자연스럽게 되시는 분들은 뭐 굳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단 독서실이나 집에서 그냥 써보시고 얘기해보시고 뭐 이러는 방식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 수강생분들은 답지나 쓰신 답지나 뭐 모의 면접했던 것, 뭐 집단 토론했던 것,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뭐 개인 면접은 녹화를 하기는 좀 불가능해서 녹음은 다 해둡니다. 그래서 녹음한 거를 서로 쉐어링 같이 좀 들으실 수 있게 다 합니다. 혼자 준비하시더라도 뭐 경우에 따라서 지방에 일부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래서 이제 뭐 꼭 서울 와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 그런 거보다는 뭐 다른 사람이 했던 거긴 합니다만 이런 걸 좀 오디오로 좀 들어보시면 특히 집단 토론 같은 경우는 대충 이런 분위기구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이 이제 직관적인 체험의 기회를 드리는 게 중요한 강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드리니까 뭐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보면 스터디를 하는 것 자체가 면접 준비라고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스터디는 연습하러 가시는 겁니다. 뭐 필기로 보면 모의고사 치는 거랑 좀 비슷한 거죠. 그죠? 기본적 공부를 좀 해야 자기가 좀 기본적으로 쓸 것, 정리할 것, 답변할 재료들을 좀 준비한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됐는지 좀 빠지는 게 없는지 뭐 이런 등등등을 점검하는 용도로 스터디를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선생님 집단 토론 비중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때 비중이라고 뭐 딱히 말씀드리긴 하는데 면접위원이 집단 토론만 별개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좀 보시는 겁니다. 면접위원 기준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한 명씩 볼 거를 미리 한번 쭉 보는 거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집단 토론은 집단 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보는 겁니다. 집단 내 소통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쭉 이렇게 보면 뭐 잘하시는 분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어떤 걸 잘하느냐라고 이제 판단하는 것들은 생각이 좀 되게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 수강생분들은 제가 집단 토론 며칠 전에 제가 했었는데요. 1차 집단 토론 실습을 한번 오디오로 녹화된 걸 들어보시면 알 터인데 실제로 면접 준비를 좀 하신 분들에서는 그닥 그렇게 큰 변별력이 있을기는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다만 면접 준비를 안 하시거나 또 이상한 좀 과잉한 그런 정보를 가지셔서 좀 오버하시는 분, 제가 그냥 반농담 삼아 엑스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면 또 토론 분위기가 완전히 또 달라지는 것도 있고요. 또 면접위원의 중간에 또 껴가지고 이것저것 질문하시는 면접위원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복잡 다단한 변수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의 변별력이 뭔가 크다 이런 식으로 좀 말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국가직 7급 면접 보셨던 분들은 제 말 뜻을 아마 이해를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것, 어떤 커뮤니케이션, 집단 커뮤니케이션만 되신다면, 그죠? 혼자 오버하시거나, 너무 말을 안 하거나, 너무 오버하거나, 뭐 요 양극단만 아니시면 되게 좀 도토리 키재기 느낌이 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변별력이가 좀 그렇게 크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다음에 서울시 9급 면접 경험이 다음에 민스님. 일베소 아니기는 한데 일베소 근처일 때 우수 때문에 밀려나는 경우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급에서 우수가 그렇게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정확히 본인이 일베소 근처인지 그게 아닌지 밖인지는 전체 점수 분포를 제가 모르니까 아실 수 없잖아요. 그거는 자체는 본인의 점수는 대충 뭐 아시겠지만 어떤 분포는 알기가 당연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일베소 근처에서 밀려났다 이런 경우도 좀 흔치 않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마 밀려났다는 표현보다는 아마 일베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쩌면 조금 더 진실에 가까운 게 아닌가. 지금까지는, 예년까지는입니다. 뭐 원래 경우는 아니니까 좀 뭐라고 좀 일관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다는 점 아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GGG님, 서울시 구급 면접 경험 있으면 집단 토론만 추가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5분 발표 준비도 하셨고 서울시장 공부도 하셨으니까요. 뭐 집단 토론도 집단 토론입니다만 주제 발표는 뭐 종이 한 장 쓰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쓰는 연습은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5분 발표 때 그냥 쓰는 거 없이 그냥 입으로 5분 터는 거를 좀 조금 쓰는 것, 뭐 요 정도는 추가로 좀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인데 쓰느냐, 그냥 생으로 떠드느냐 요 차이인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냥 5분 발표가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대충 시나리오만 짜고 그냥 얘기를 해야 되는, 생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주제 발표는 시간 20분 동안 조곤조곤 쓴 다음에 그거를 그냥 읽는 방식을 메인으로 하기 때문에 발표라는 측면에서는 주제 발표가 조금 더 용이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쓰는 거를 이제 좀 그래도 좀 나름대로 공들여서 좀 체계 있게 쓰시는 걸 전제로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JJPP님, 스터디 효용성이 궁금하네요. 얼마나 어느 정도 내용을 진행하는 게 맞을까? 이거는 각자 스터디원들끼리 좀 협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좀 무조건 뭐 준비도 안 돼 닥치고 모였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서울시에 제가 워크북이라고 제가 이렇게 좀 드린 게 있습니다. 수강생분들께 이제 수업용으로 드리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인터뷰 노트라고 안에 뜯으시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인적성 이렇게 좀 정리가 별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섹션을 좀 이걸 기준으로, 수강생분들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뭐 일적성 편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공적관 편 하시고, 서울시장은 아마 중간에 좀 공부가 돼야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장 편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나누셔서 하시는 방법들도 있겠고요. 아니면 그냥 기본적인 준비하셔서 뭐 주제 발표를 좀 공부하시면서 쓰시는 방식도 있겠고요. 그거는 서로 좀 협의를, 스터디라는 게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요. 설정을 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스터디의 본질은 모의 면접을 해 보시는 겁니다. 각자 정리와 준비가 어느 정도는 좀 간단하게도 일부라도 좀 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지, 생으로 만나서 그냥 만나시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시면 좀 가성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처음에는 너무 뭐 자주 보는 거 필요 없겠고요.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보다가 뭐 면접 가까우면 좀 자주 봐서 자주 연습하시는 거야 뭐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각자 정리와 준비가 우선, 스터디에서 연습, 스터디를 통해서 약간의 강제, 뭐 약간의 또 다른 분들을 통해서 좀 배우실 수 있는 것, 뭐 등등등 여러 가지를 좀 그때 그 스터디를 이용하시는 거지, 뭐 스터디 자체에 뭐 크게 의미를 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떨려서 스피트를 두서없이 쓰게 되면 감점 요인이 될까요? 파스티티님, 두서없이 쓰시지 않을 거니까요. 뭐 가정이 좀 적절치 않은 가정인 것 같습니다. 뭐든 열심히 쓰시면 됩니다. 뭐 좀 쓸데없는 가정인 것 같습니다. 연습도 하실 거잖아요. 간단히 연습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Q 어쩌고저쩌고 12님, 소수직렬이신데 일반 시사가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개인 면접에서는 직무 관련 질문이 많이 나오나요? 이 질문을 하셨는데, 직렬 질문, 소위 말하는 직렬 전공 질문입니다. 일부 좀 합니다. 또 이 질문은 약간 스펙트럼이 조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수강생분들이면 제가 기출 질문들을 다 공개해 드렸습니다. 자각 직렬별 전부 다. 최근 한 4개년, 5개년치가 다 모아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직렬도 뭐 일부 아주 소수 직렬이긴 합니다만 전에 질문 물었던 전공 직렬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일행을 그냥 기본으로 놓고요. 자기 직렬 전공 질문들이 일부 추가된다. 직렬 전공 질문에는 희망 업무 관심 업무, 오면 뭐 하는지 아냐, 뭐 관련된 경력 있냐, 뭐 이런 식의 좀 오픈된 질문도 있지만, 예컨대 근데 지적직이시면 뭐 측량법, 뭐 GPS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뭐 다음에 또 토지조사 사업 왜 하는지 아냐, 뭐 등등등. 이런 약간 퀴즈형 질문도 있겠고요. 약간 시사적인 걸 엮어서 물어볼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건 면접위원에 따라서 해당되는 직렬의 면접위원이 한 분 정도는 당연히 오시게 될 텐데, 그 면접위원이 어느 수준까지 묻는지에 따라서는 복불복인 느낌이 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서울시 기출질문들을 다 한번 모아놓고 보시면 대충 이 정도 준비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러니까 교집합은 많지 않지만 합집합은 좀 빤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빤한 정도만 준비하시면 되니까 딱히 뭐 전공 직렬 질문이라고 도리어 더 걱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이렇게 뭔가 정보적인 퀴즈형 질문들, 뭐 이런, 예컨대 무슨 건축직이면 콘크리트의 종류, 뭐 예컨대 기계직이면 무슨 연력학 제2법칙, 뭐 이런 식의 퀴즈 질문을 일부 안 하진 않았습니다만, 되게 좀 적은 영향이고 좀 특이한 케이스로 보여집니다. 되게 이제 와서 뭐 하는지 아냐, 와서 어떤 일에 관심이 있냐, 뭐 잘할 수 있냐, 뭐 이런 식의 좀 열려있는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되는 업무나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좀 보여주시면 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다음에 여기 말씀드린 대로 집단 토론이나 주제 발표는 직렬과 상관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소수 직렬이든 전문 직렬이든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고요. 일행이든 뭐든 전부 다 동일하고 전공 직렬 질문들만 해당되는 특히 기출 위주로 해서 대충 물었던 질문들을 좀 포괄해서 좀 작성해 주시면 되겠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소수 중에 아까 지적직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 사례가 좀 적으면 다른 전국 이번에 지방직 9급에서 지방직은 또 직렬들이 되게 많습니다. 좀 희한한 직렬들도 많고 그런데요. 아무튼 거기 직렬까지 포함돼서 해당되는 전공 직렬 질문들만 제가 따로 모아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거까지 그냥 보험 삼아 혹시나 모르니 좀 챙겨보시면 서울시 사례가 좀 적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해드리니까 건축이나 토목은 서울시 전공 질문을 해도 사례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뭐 그럴 필요가 없는데 아주 소수 직렬 분들이 있으시죠.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커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에 초월군주님, 스터디 구성원 직렬이 같은 직렬일 경우 다른 직렬이고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렬은 똑같습니다. 근데 꼭 같은 직렬을 해야 될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각자 전공 직렬이면 각자 그냥 준비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 전체 질문 중에 전체 질문이 서울시가 한 12개 정도를 한 표준으로 잡으면 그 중에 한두 세 개 정도의 전공 직렬 질문을 뺀 나머지 모든 것, 개별 질문과 집단 토론과 주요 부분 동일하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해당되는 전공 직렬 질문 분들이 계시면 그 전공 직렬에 관련된 좀 얘기, 예를 들면 지방세 분이 계시면 뭐 예산 얘기, 지방세 얘기를 좀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다른 분들에게 좀 간접적인 도움이 일부 되실 측면이 있겠죠. 뭐 건축토목직이면 도시재생에 관련된 조금 알 수 있는 얘기들을 좀 들으시거나 좀 공부하고 그런 정보를 나누시는 건 뭐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뭐 전체적으로 보면 좀 미미한 게 아니어서 저는 직렬 구분 자체가 그닥 서울시의 경우에는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다음에 김영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개별 면접에서 순서에 따른 이익이나 불이익이 있는지, 개별 면접 순서에 따라 마음가짐을 다르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면접 오픈 특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면접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사진 보여드리면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그거 보시고요. 그 해당되는 조, 제가 몇 조에 몇 번, 그러니까 순서가 언제 걸릴지는 당일 가 보셔야 합니다. 미리 알 수 없습니다. 뭐 그 안에서는 뭐 수험 번호일 수도 일부 있습니다만 꼭 그렇지도 않고요. 그렇습니다. 조가 어떻게 걸릴지 모르는데 6명이니까 아마 6명, 7명 정도 될 겁니다. 마지막 번호 끝나면 6시 정각이 끝나고요. 면접위원이 지칩니다. 뭐 다른 불이익은 아니고 지치다는 측면, 확실히 좀 남 얘기 들어서 평가하는 게 되게 에너지가 많이 빠지는 일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떠드는 게 에너지가 덜 빠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좀 피곤하시고요. 특히 이제 주제 발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얘기를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후기를 보시면 그런 사례가 있는데 면접위원이 뭐 발표를 하려고 하니 앞부분을 많이 들었으니까 그냥 개척만 얘기하라고, 뒷부분만 얘기하라고, 뭐 이렇게 좀 면접위원이 좀 약식으로 하기를 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따로 불이익이 있을 수는 없겠죠. 뭐 처음 보는 경우 좋냐, 뭐 어느 몇 번이 좋냐, 이런 많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뭐 그냥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보고요. 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뒤로 갈수록 면접위원들이 좀 집중도도 떨어지고 사람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PT 같은 거 주제 발표하실 때도 예컨대 좀 앞에 좀 뻔한 얘기, 자료 요약 같은 거가 만약에 있으면 조금 줄이시고, 그 뒤에 부분을 좀 밀도 있게 하시고, 뭐 이런 느낌으로 좀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겠다 정도는 있지만, 뭐 뒷번호라고 특별하게 뭔가 마음가짐이 달라야 된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면접위원이 좀 피곤하시니까 좀 편하게 얘기하시고 답변 좀 길게보다는 좀 짧게 가져가시고 뭐 이런 게 뭐 기본적으로 좋겠다 정도의 생각은 듭니다만, 뭐 그게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면접위원이 그렇게 국가직보다 면접위원이 덜 피곤하기는 해서 그렇게 아주 막 피곤하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너무 과잉하게 생각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회경험, 기술직렬인데 사회경험이 없다, 뭐 어린 편이다, 어쩌고 저쩌고, 마이너스? 아니, 마이너스 될 거는 없습니다. 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어리시면 어리다고 걱정, 사회경험 없다고 걱정, 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왜 회사 그만두고 오냐고 걱정, 다들 나름대로의 걱정들을 다 하십니다. 근데 제가 제 경험칙입니다만 결론은 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경험이 근데 기술직렬 같은 경우는 현장 필드워크를 좀 해보셨으면 뭐 당연히 그 부분은 자랑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서 좋기는 한데 뭐 재학생이시면 필드워크를 해보시지는 않았겠지만 학교에서 뭐 전공 과목에 프로젝트를 해봤거나 팀플을 해봤거나 이렇게 좀 해봤거나 뭐 관련된 분야 아르바이트라도 해봤거나 뭐 시점 말로 토목직 같은 건축직 같은 경우는 뭐 어디 가서 노동
뭐 이런 거라도 좀 해보셨다면 이런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면 되지, 뽑는 입장에서는 뭐 그런 거 가지고 굳이 뭐 따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 있는 대로 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면접 복장 및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하고 가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그냥 수트 입으시고요. 예,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나 뭐 이거 하나 이런 건 입으시고, 남성분들 타이 매시는 거에 뭐 좀 예의니까요. 뭐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 나머지는 기타 등등. 여성분들은 뭐 여러 가지 뭐 있는데 뭐 바지 치마 이런 거 상관없고요. 그냥 뭐 감색이 됐건 회색이 됐건 약간 수트는 입으시는 게, 위에 자켓은 걸치시는 게 좀 예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 어느 자리에건. 그다음에 구두는 당연히 신으실 테고, 뭐 특별하게 뭐 다른 거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상한데 메이크업 받으시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메이크업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 방이 좀 어둡기도 하고요. 예, 면접은 뭐 아무 관심이 없으신데 본인만 너무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글쎄 그냥 복장은 예, 그냥 일반적인 그냥 루틴한 복장, 꼭 까만 옷에 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겠으나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것만 갖추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거는. 네, 프롬님. 예, 죄송합니다. 기술직렬 지방직 현직임이라고 하셨고요. 예. 지금 현재 근무하는 걸 얘기해도 되느냐? 아마, 7급이신 경우, 9급이신 경우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9급 경험을 일부 하셨거나, 뭐 다니시고 계시는 분들이면 그냥 9급에서 7급 오는 거는 전혀 상관없고요. 그거 자체가 뭐, 승진은 아니지만, 9급 때 경험들은 얘기하시면 됩니다. 당연하게. 굳이 뭐, 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없다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그거 자체가 무슨 어드밴티지가 될 자랑은 아니나 그렇다고 숨겨야 될 이유도 없다. 이 정도로 좀 이해하시는 게 좀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지방인지는 아닌지는 중요하지는 않고요. 9급에서 7급으로 오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서 뭐 그런 거는 본인의 뭐 이러저러한 공직 경험을 나름대로의 뭐 약간의 장점 정도로 이해하셔도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자랑은 너무 과잉해서 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뭐 대단한 자랑인 것처럼. 원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랑은 지나가듯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강조하지 너무 하진 마시고요. 다만 지방직 7급 현직이시면 얘기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7급인데 왜 또 7급 오냐? 뭐 이런 얘기. 그러면 뭐 오시게 된 여러 가지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뭐 지방 7급이니까 뭐 다니는 데 있으니까 서울시는 안 뽑아야지, 뭐 굳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는 이제까지 저는 본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되게 많은 사례들을 이제 접하게 되니까 알게 되는데요. 그런 특이한 사례를, 그래서 뭐 안 됐어요, 뭐 성적이 좋은데 이런 경우는 저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재수강생이 아시겠습니다만 꽤 좀 되는 편이어서, 예. 뭐 제가 아는 한 경험칙으로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7급에서 7급을 오시는 경우면 지원 동기가 좀 확실하겠죠. 뭐 그만두는 이유보단 서울시에 오는 이유가 좀 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 굳이 서울시에 와야 되는지, 뭐 그건 알아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본인의 개인적인 얘기, 뭐 그런 불가피성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가 싫어서 온다 이런 느낌은 좋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뭐가 좋아서 왔다 이렇게 하시는 게 당연히 좋은 어법이니까 그거는 각자 조금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론 강의, 실강의랑 인강이랑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예, 똑같습니다. 저는 강의 똑같이 찍고요. 그렇습니다. 뭐 인강 열심히 들었다고 뭐 면접 잘 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그냥 대략 큰 틀에서의 가이드 정도는 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습이나 이런 거 한 거는 뭐 촬영할 수 있는 건 촬영하고요. 그다음에 뭐 촬영하기가 좀 얼굴이 서로 좀 드러나면 부끄러운 경우는 녹음을 해서라도 제가 카페에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조금 이따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예, 노량진까지 오시면서 면접 준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좀 이 라이브도 오지 말라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첨단 시대에 뭐 굳이 꼭 와가지고 이렇게 몸을 혹사해야 되면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전혀. 예. 실습 때는 실제로 보시는 감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실습 때 시간 내서 한번 참여하시거나 뭐 본인이 직접 참여하시거나 혹은 뭐 다른 분들 하시는 걸 실지 공간에서 좀 보시는 거는 또 그에 따른 또 색다른 맛과 좀 실감 체험하시는 게 좀 다를 수는 당연히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 특히 면접 준비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 실습, 그다음에 모의 면접 실강 이런 때는 좀 뭐 한두 번 정도는 와서 참관을 하시거나 직접 해보시는 게 아마 도움이 좀 더 되시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네. 라이브 특강 앞부분 놓쳤는데 아마 올라올 겁니다. 학원에서. 네. 올라온답니다.
다음에 블라인드는 어디까지인가요? 나이 전공은 공개되는지 궁금합니다. 면접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면접에는 제공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상검사를 보셔. 인상검사에서 그 해당되는 업체에서 하는 건데요. 민간 업체에서 그러니까 리포트지 한 장 정도가 나옵니다. 뭐 협동청 지수 몇 점에 몇 점, 뭐 이런 식의 약간 개량화된 그 리포트 한 장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서울시험을 사전에 제출하는 게 없죠. 한 3년 전까지는 자기소개서를 서울시를 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 적용되는 그 자체가 정보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주제 발표를 쓰시게 되기 때문에 주제 발표 쓴 것들은 복사해서 면접에 제공돼서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들 면접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신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는 당연히 없습니다. 뭐 얼굴이 나이면 그야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예. 뭐 그 정도입니다. 블라인드면 여러분들이 원칙적으로는 학력, 그러니까 중요한 대학교명, 그러니까 좋은 대학이든 안 좋은 대학이든 소위 말하는 세칭, 그러니까 대학교명 자체는 얘기하시면 안 되지만 전공, 뭐 이런 건 당연히 얘기하셔도 됩니다. 얘기하셔야 되고요. 당연하게. 대학교 명만, 모 대학교,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이고요. 다음에, 대학원, 석사나 박사, 그건 일종의 가방끈이어서 그것도 말씀하시면 원래 안 됩니다. 예, 그 장대. 대학교명과 석박사, 학위 긴, 가방끈이 길다는 얘기는 못 하시게 되고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든 공기업이든 민간이든 뭐든 간에,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역시 블라인드입니다. 선입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 기업에서, 건축 관련된 기업에서 이렇게 좀, 나름대로 가려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모 공공기관에서 이 정도의 느낌으로. 그 다음에 해당됐던 업무나 이런 건 당연히 얘기하시면 됩니다. 모 기업에서 제가 이런 파트에 이런 프로젝트를 참여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자고 면접을 보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실 건 대학교명,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가방끈, 그리고 직장명, 이 정도 회사명, 기관명, 공식적인 명칭만 얘기하지 않으시면 된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것도 얘기하지 말라고 어떻게 얘기하는데, 서울에 거주하고 안 거주하고는 특별한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입니다. 서울시 7급 면접은 우수받기가 많이 힘든가요? 라고 물으시는데, 앞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런 케이스를 확인될 수 있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이 적었다라는 게 제가 앞에 말씀드린 요지입니다. 하지만 원래는 예년에 비해서 좀 경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어찌 될지는 모르겠다 정도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국가직만큼 좀 우수가 그래도 좀 있구나 정도의 차감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또 일부 지방직처럼 완전 성적순이다 이것도 좀 아니고 그 중간 어딘가 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 짐작엔 6명이면 1명 정도는 우수는 주는 게 아닌가 정도로 예상은 합니다. 추정과 예상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년 같은 경우는 동시합격자들이 많고요. 또 빠져나가는 일들이 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우수를 주거나 미흡을 줘야 돼서 변별을 해야 될 필요성을 저는 못 느꼈다고 서울시가 생각을 합니다. 내년은 늘 그래왔고 원래는 경우에서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점. 그래서 글쎄요, 서울시가 특별하게 우수나 미흡을 좀 더 변별을 세게 하려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글쎄요, 그렇게까지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래 공무원이라는 게 늘 하던 대로 하는 게 좀 안정적으로 하는 게 기본적인 느낌이 좀 있어서 그렇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되게 어려운 좀 현실적 사정이 있다는 점들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급은 1분 자기소개가 있나요? 그러니까 자기소개 간단히 해보시라는 질문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근데 자기소개를 무조건 하고 시키고 이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건 기출질문 아까 제 오픈 특강 보시면 기출질문 설명 다 해놨으니까요. 기출질문 세트를 보시면 당연히 이해가 되실 거니까 기본적으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 오픈 특강부터 빨리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10만 원 줘도 안 아까울 강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술직인데 서울시 9급 면접 봤을 때 전공 지문이 2개 정도 있었습니다. 7급 면접에서도 전공 지문보다 일반적인 지문이 많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본인 케이스가 아마 일반적인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기출질문 세트를 보시면 질문의 범과 스펙트럼이 면접위원에 따라 시기에 따라 되게 좀 버라이어티하다는 어느 정도 꽤 좀 넓을 수 있다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집합으로 준비하시면 안 되고요. 합집합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당연히 준비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술직들은 그 합집합도 크게 범위가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정도의 느낌이다 정도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알 수 없는 일이고 면접위원에 따라 되게 복불복인 영역이기 때문에 뭔가 기준을 잡고 무조건 몇 개의 질문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면접위원들 해당되는 기술직렬로 오신 면접위원 오신다면 그 면접위원의 재량에 맞게서 그냥 진행이 되시는 거라서 뭐라고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관례적으로 제가 4, 5년 정도의 기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쭉 한번 인스펙션을 쭉 하시면 되게 사이즈가 나올 겁니다. 그거면 되지 그 이상
예, 더 하시는 건 조금 오바인 것 같고요. 증일진문들은 그렇게 조금 방어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전략적으로도 좀 옳고 맞지 않나 정도 생각은 됩니다. 다만 뭐 일행도 마찬가지고 기술직도 마찬가지지만 희망 업무, 관심 업무, 하고 싶은 업무, 뭐 관련된 업무, 관련된 서울시 정책, 또 약간의 개선점 등등등 뭐 이런 정도의 질문 사이즈는 뭐 어느 직렬이든 당연히 가장 중요하게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를 제외한 약간의 퀴즈형 질문들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거는 그냥 기출 위주로 좀 합집합으로 방어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옳지 않나 정도 생각이 됩니다. 되게 복불복이 심합니다. 그 정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개별 면접으로 보면 7급 질문과 9급 질문은 서울시는 별로 크게 구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뭐 7급이라고 더 어려운 걸 질문하거나 고차원적인 질문을 하겠다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질문입니다. 다만 서울시는 9급에서 이제 5분 발표를 했던 거를 그냥 주제 발표라고 해서 5분, 10분 동안 준비하고 그냥 5분 동안 그냥 말로 떠드는 그런 게 나온 걸 서울시는 7급에서는 주제 발표라는 이름을 바꿔서 그냥 종이 한 장 쓰고 얘기하는 걸로 바뀌는 것, 그다음에 엑스트라로 집단 토론이라는 걸 하는 것, 이게 엑스트라로 들어간다 정도의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지, 개별 면접 자체는 본질적으로는 동일하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7급이라고 고차원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뭐 아마 오프특강 들으셨으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아주 기본적인 질문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닥치고 그냥 오픈특강부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보다 최종 합격자를 더 선발한 사례가 있나요?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서울시는 칼같이 맞추는 측면이 좀 강합니다. 더 많이 뽑는 경우가 좀 흔치는 않습니다. 근데 동점자 규정에 의해서 같은 커트라인인데 동점자이기 때문에 붙으면 같이 붙는 규정이 있어서 정원보다는 더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있는 것과 그렇게 맞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는 뭐 추가적으로 더 뽑고 이런 느낌은 좀 없었습니다. 이제까지는. 근데 원래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경우가 되게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은 한데, 추가적으로 더 뽑을 수 있다는 거를 상정해서 준비하시는 건 여러분께 뭐 실익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가 그냥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데, 뭐 커트라인을 더 뽑아주면 감사할 일이나 그걸 기대해가면서 면접 준비를 하시는 거는 조금 약간 희망 고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뭐 결과는 알 수 없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진인사 후 대천명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한만 최선을 다하자 정도의 느낌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뭐 어쩌면 그게 전략적으로도 좀 옳은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네. 집단 토론이나 PT 발표 시 전공 질문이 나오진 않겠죠. 기출 질문을 아직 오픈특강을 안 보신 것 같은데 먼저 보십시오. 전혀 안 나옵니다. 뭐 확인을 기본적인 건 먼저 보시고요. 걱정하시고 하시는 것보단 빨리 오늘 밤이라도 안 보신 분들은 오픈특강부터 좀 빨리 봐버리시기 바랍니다. 기출이 뭔지 정확히 아셔야지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전략과 고민과 뭐 방법론을 찾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긴 시간 아니니까요. 빨리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정도로 질문은 좀 어떤 정도 소화가 된 것 같고요. 다음 제 프로그램 안내를 좀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뭐 약장사 하는 것 같아서 죄송은 한데 그냥 질문들이 좀 있으셔서 제 강의 계획서입니다. 강의 계획서 웹 버전으로 해서 좀 올려드렸습니다. 웹 버전에 링크 타고 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요. 링크 타고 가시면 여기 보시면 다 있습니다. 뭐 등업하고 하는 거 여기 다 모아져 있으니까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강의 세부 내용에 들어오시면 그 일정과 스케줄이 다 나와 있습니다. 폰을 하시면 터치되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일단 강의가 앞에서 일반 기본적인 거 실습도 한 번씩은 했습니다. 뭐 했는데 뭐 미리 하는 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오늘 날짜는 요 날짜죠. 발표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정 업데이트 워크숍을 먼저 합니다. 시정 강의를 먼저 좀 하는데 처음 수강하시는 분들은 내일 꼭 오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다른 강의 인강을 먼저 좀 들으시고 그 다음에 뭐 이거 다 인강으로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거니까 뭐 일단 강의를 먼저 들으시고 이때부터라도 좀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고요. 뭐 인강으로도 똑같은 얘기 꼭 오셔서 들으실 필요 없으면 이제 왔다 갔다 시간이 아까우시면 굳이 오실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이렇게 좀 진행이 되어져 있고요. 주제 발표 이거는 이제 그 약간의 업데이트와 제가 여기 워크북이라고 교재에 보면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워크북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서울시장편에 관련돼서 약간의 가이드와 그다음에 준비 방법론 앞에서 본강의 때 좀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구급대책 같은 촬영했던 것들이라서 조금 업데이트되는 정보들 약간과 여기 이걸로 준비하시는 법들을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집에서 보셔도 상관이 없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틀 뒤에는 마찬가지 여기에서 공직관과 인적선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활용하실 수 있는 것들을 좀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드리는 그런 강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각자 좀 준비를 좀 어느 정도는 강의를 좀 들으시고 좀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주제 발표 실습은 이렇게 잡혀 있고요. 집단 토론 실습도 잡혀 있습니다. 이전에 앞에서 했던 주제 발표나 내용들은 인강으로 올라가져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인강으로 먼저 들으시고 이때 실습 때 추가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하셨던 분들은 뭐 또 오셔도 되고요. 뭐 각자 집에서 써보시고 스터디에서 써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인강으로 좀 다른 사람들 어떻게 답지 썼나 이런 걸 좀 참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실습 같은 데 하면 제가 늘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답지를 현장에서 촬영을 하고요. 스크린 모니터에 띄워놓고 강평도 하고 또 간단하게 약식으로 질의응답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되고 그런 내용들이 촬영이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지방에 계시든 뭐 우주에만 나가지지 않고 지구상에만 계시면 실습과 동일하게 진행하실 수 있게 제가 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강이지만 꼭 좀 따라서 실습은 실습대로 좀 해주시면 뭐 어렵지 않게 노량진에 굳이 오시지 않아도 똑같은 효과를 거두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인상검사는 보는 날인데 제가 이날 관례적으로는 꼭 이렇게 뭐 하나씩을 합니다. 특히 이제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일부 계신데 인상검사 보시러 어차피 오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방에서 멀리 제 강의 들으러 오실 필요는 없어서 제가 오늘은 집단 토론과 주제 발표를 같이 좀 한목에 모아서 좀 뭐 문제는 다 다른 문제를 하긴 합니다만 뭐 문제가 다른 건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가급적이면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시면 오시는 김에 가까우면 좀 오시면 좋겠는데 송파라 노량진 오시는 것도 좀 거리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끝나시고 오셔가지고 한번 오신 김에 같이 실습해보고 좀 약간의 약식으로 좀 토론도 좀 해보시고 저녁 때 귀가를 집으로 좀 내려가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늘 집단 인성검사 날의 오후에는 이렇게 좀 컴팩트한 스케줄을 잡아둡니다. 뭐 일반 서울에 계신 분들도 오셔도 됩니다. 뭐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지방 분들이 계시면 좀 오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좀 날짜를 잡았습니다. 다음에 여기는 제가 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뭐 면접 경험자이거나 등등등 좀 개별적으로 상담에 필요한 분들만 좀 따로 1대1로 상담하는 시간을 좀 따로 가지려고 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예약을 어떻게 좀 안내를 드릴지는 따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모의 면접은 이렇게 5일 동안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별로 나눠져 있는데 한 타임 정도, 그러니까 3시간 정도면 주제 발표는 미리 쓴다고 가정을 해서 한 10분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손들고 따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본인이 오셔서 그냥 손드시면 됩니다. 손든 분이 안 계시면 강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질의응답 똑같이 질의응답을 진행을 하고요. 뭐 간단하게 코멘트 드리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한 3시간이면 한 10분, 한 11분, 12분까지 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참가만 하실 분들은 뭐 그냥 보셔도 좋고요. 면접위원을 한번 쭉 한 10명 정도를 보시면 아, 면접위원을 보면 저런 게 좋겠구나라는 걸 간접적으로 체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래. 그래서 한 타임 정도를 가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잘하나, 어떻게 좀 비교가 되나 이런 것들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 좀 하고요. 좀 인원이 좀 많으면 조금 뭐 직렬을 굳이 예전에 나누기도 했습니다만 뭐 그런 거 구분 없이 그냥 때 되면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셔서 보시고 얘기하시고 뭐 아무 때나 오셔도 되고요. 뭐 2번 오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만 여기 와서 구경하시는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한 번이라도 적당한 때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합니다. 다음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 이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날은 구급분들이 먼저 일부 보시고요. 그 다음날 기술직들을 먼저 보시게 되는데 이때부터 기출 중계를 해 드릴 테니까 뭐 특별한 건 없겠지만 카페를 통해서 수강생분들은 카페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들을 좀 받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재수강 가신 분이 아니시더라도 저도 오픈 특강 때 뭐 기출 질문을 다 이렇게 공개해 드리는데요. 뭐 제가 뭐 능력자라서 뭐 서울시를 취재한 게 아니라 여러분 선배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알려주신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이어드리는 그런 개념입니다. 뭐 기출 문제를 가지고 무슨 장사를 하거나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늘 드리는 거니까 뭐 제 수강 여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면접 보시고 나서 이제 기출 질문 저한테 카톡이나 뭐 이렇게 알려주시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중계할 때 같이 다 쉐어링 해 드릴 것이고요. 내년에 마찬가지로 후배님들한테 동일하게 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좀 면접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강의 리스트는 강의 교실에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언제 찍고 어째 했던지 여기 밑에 보면 강의 교실에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기본 강의는 지금 다 되어져 있고요. 지금 기본 강의 중에 서울시장 업데이트 편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약간 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할 게 많지는 않은데 그냥 간단하게 좀
추가적으로 좀 한두 시간 정도 좀 추가적인 사항들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강의들은 다 나와 있으니까 이 강의를 다 보실 건 없고 제가 강의 때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 최적화된 면접 준비라는 데 보면 어떻게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 드린 바가 있어서 일단은 제 강의 기준은 기출 팩트 1, 2, 3인데 1, 2번은 이건 다 오픈특 강의에서 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강, 수강생분들은 1강 먼저 좀 들으시고요. 2강은 그냥 뭐 나중에 들으면 듣고 말면 말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편 바로 들으시고요. 서울시장편이 양이 조금 됩니다. 이것저것 좀 대략적으로 한번 스캐닝을 한번 하실 게 필요하니까 이번에 9급대 강의이긴 합니다만 쭉 한번 그냥 1.4배속으로 그냥 빨리 들으십시오. 그냥 대충 듣고 교재에다가 좀 하이라이트 좀 정도 하시고 서울시 정책이 대충 이 정도의 스펙트럼이 있구나 정도 좀 체험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장편까지만 좀 빨리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 발표랑 이거는 여기서 설명드린 건 그 다음 차수로 좀 준비를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가 좀 알아야 쓸 게 있습니다. 알아야 뭐 떠들 게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생으로 하시기는 되게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강좌는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옵션입니다. 옵션. 그다음에 빈출집답 사례집은 제가 강의 때 이 두 개는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반드시 좀 먼저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제가 그냥 굳이 정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수강생분들은 그냥 닥치고 이거 듣고 기출팩트 듣고 그죠? 들으신 다음에 이어서 서울시장편 빨리 그냥 몰아서 후딱 들으시고 그 다음에 바로 물론 이제 서울시장이나 집단토론 그냥 이론만이긴 합니다만 주제 발표하는 건 실습 때 답지 쓴 거나 이게 좀 실습하는 안내를 드린 게 있습니다. 그거대로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더 중요한 건 빈출질답 이거를 먼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적성과 공직관편을 어떻게 정리하고 준비하시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먼저 좀 작성하시고 중간중간에 주제 발표 좀 1편은 제가 먼저 해놨습니다. 기출을 가지고 작성하는 연습을 한 것이고요. 다음에 여기 나와 있지만 집단토론도 1회차는 제가 지난주 말에 실제로 진행을 했고 녹음을 해서 카페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녹음하는 것까지 한번 나중에 심심할 때 들어보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이 워크북을 정리하는 겁니다. 워크북을 정리하시는 거. 워크북을 정리하시는 걸 조곤조곤 정리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생짜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제 강의분들은 이게 강의 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출질문 세트가 있고요. 후기 사례집이 있습니다. 후기 사례집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후기 사례집을 좀 찬찬히 보시면서 벤치마킹을 늘 하시면 좋겠습니다. 듣는 거와 병행해서 후기 사례집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가지고 좀 보시면 어떤 질문을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냥 가장 효과적으로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듣고 후기 사례집 계속 보시면서 빨리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장까지 들으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주제 발표를 이제 기출부터 하나씩 조곤조곤 쓰시는 방식으로 좀 진행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인적성이고 공직관 편인데 기출 여기 워크숍 아까 이 워크북 사용법에서 인적성 편과 공직편 편을 있는 곳인데 이 두 개 정도를 들으시고 어느 정도 여기다 좀 정리하신 다음에 스터디에서는 인적성과 공직권 위주로 먼저 스터디를 좀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 듣고 나중에 요거까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주제 발표를 하시는 거를 병행해서 희망 업무 관심 업무 서울시장 편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모의 면접 때 같이 좀 스터디를 하시면 좋지 않겠나 정도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 시간 정말 많이 남았습니다. 시간 많으니까요. 뭐 마음 급하게 서두르실 건 없겠으나 중요한 건 제가 늘 정리와 공부가 돼야 이제 뭐 얘기할 것도 있다는 말씀을 늘 드리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강의를 좀 빨리 좀 후딱 들으시고 그 다음에 본인의 답변들을 좀 정리하시는 방식으로 좀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카페 소개를 조금 드릴 텐데요. 강의 안내에서 원래 드렸던 내용이긴 합니다. 제 카페입니다. 카페에 가시면 여기 여기 서울칠 수강자료라는 게시판이 있고요.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건 이렇게 올라가져 있습니다. 지금 면접 질문 세트라고 해서 후기 케이스북이라고 올라가져 있는데요. 링크를 타고 가시면 질문 세트 어떤 질문이 받아 있는지를 제가 다 2018년도까지 모아놨습니다. 모아놨기 때문에 일행을 기준으로 보시고 강의 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례만 316개가 있고요. 보시면 보시면 이렇게 사례가 적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9급
질문들이 다른 직렬들까지 다 있는 걸 아시게 됐고요. 터치하시면 해당되는 직렬로 넘어갑니다. 언제 어떤 거 물었는지. 그래서 해당되는 질문들에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 세트로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만. 그래서 뭐 아무리 소수 직렬이라도 다 뭐 없지 않습니다. 또 7급과 9급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거 보시면 전체적인 질문 준비에 직렬별 질문 준비의 사이즈는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늘 탐독하시라는 말씀은 이게 후기 케이스북입니다. 후기. 가장 최근인 원래 4월 달에 봤었던 후기까지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링크 타고 가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후기 풀 버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후기만 해도 157개 풀 버전이 있습니다. 1회 때 뭐 일행들이 위주로 보긴 했습니다만 보시면 이렇게 후기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단 토론도 어떻게 했고 뭐 등등등까지 포함되어져서 경우에 따라서는 PT 답지도 복원해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 보시고 그다음에 질의응답들 어떤 게 물었고 어떤 식으로 답변했는지를 한번 일독을 적어도 일행 정도 가장 최근에 뭐 직렬과 상관이 없이요. 원래 1차 때 일행들 보셨던 후기 정도만 처음에 일독을 하신 뒤에 1강 들으시고 이거 일독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대충 사이즈를 아시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 들으시면서 본인 답지들을 워크북에 정리하시는 방식으로 정리하시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싶어서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후기 사례 질문을 탐독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강의를 많이 듣고 뭔가 준비를 많이 하면 뭔가 우수를 받을 것 같다는 건 판타지입니다. 면접 강사가 내 강의 듣고 우수 받았다는 것도 판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해서 각자의 성과가 있는 것이고요. 뭐 그런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좀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우리 중간에 좀 쉬고 하려고 그랬더니요. 뭐 중간에 좀 끊기도 좀 그래서 그냥 내친 김에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 이제 강의 소개 겸해서 어떤 거를 좀 오션했으면 좋겠는지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렇습니다. 궁금하신 건 나중에 카페나 아니면 이제 단톡방에 있죠. 단톡방 모니터링을 하니까 말씀을 해주시고요. 제 텔레그램이나 카톡으로 뭐 개별적인 질문을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질의응답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좀 마무리 짓는 겸해서 좀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님 토론 주제 발표 개별 면접 3가지 전부 힘써야 되겠지만 좀 더 신경 써서 준비하는 것이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주제 발표와 개별 면접은 구분이 되진 않습니다. 뭐 써서 질의응답을 받는다는 차이가 있기는 한데 주제 발표는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그냥 기본은 하십니다. 이 안에서 아주 국가직처럼 그렇게 변별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좀 적는 거라서 좀 티는 나는 건 좀 있습니다. 뭐 굳이 나누자면 전 개별 면접이 조금 더 당연하게 뭐 중요하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요. 근데 주제 발표라는 건 개별 면접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걸 두 개를 좀 분리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다음에 집단 토론은 상대적으로는 좀 뭐 기본적인 것만 하시는 거라서 뭐 힘쓴다고 힘써질 것도 아니고요. 연습을 많이 했다고 느는 대목도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집단 토론 강의 때 뭐 설명도 드렸고 오디오로 녹음을 해가지고 집단 토론 내용 뭐 강평도 드린 바가 있으니까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 집단 토론이냐 주제 발표냐 개별 면접이냐 보다는 그냥 내가 할 얘기들을 내가 잘 정리해서 좀 밀도 있게 안정감 있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정도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에 국가직원 집단 토론 형식적이라 들었는데 서울시도 비슷한지 궁금합니다. 박주님. 아까 전달도 공개 오픈 특강 드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냥 좀 자유롭게 하는 편입니다. 딱히 뭐 찬반을 나누고 이런 건 또 아니고요. 또 조별로 면접위원회 진행하는 방식도 조금 차이가 있기도 하고요. 되게 자유로워서 뭐 딱히 뭔가 이제 틀을 갖춰서 물론 이제 1분씩 이쪽에서는 기조 발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1분 정도 기조 발언 한 바퀴 돌아가면서 하고 그 다음에 그냥 토론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는 뭐 이런 방식입니다. 근데 주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논쟁하는 그러니까 찬반이 명확하거나 뭐 찬생모인데가 명확한 것보다는 약간 브레인스토밍이 좀 가까운 주제들도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하는 정도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서 뭔가 좀 형식에 좀 치우쳐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조금 그냥 자유롭게 그냥 분위기 따라서 그냥 하시면 되는 뭐 그런 내용에 좀 가깝습니다. 일단 모의 면접 여러 번 참가 가능한가요? 보시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본인이 하시는 거는 뭐 약간 기회 형평성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게 좋으니까 그거는 조금 리미트가 좀 있을 수 있다는 말씀, 그것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없으신가요? 제가 설명을 잘 드렸나요? 질문들이 없으시네?
자, 일단, 아까 저 아까 뭐 카페 오픈 특강 강의는 뭐 카톡에 강의 계획 시에도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만, 카페에 오픈 특강 강의가 있습니다. 여기 공유 자료 밑에 오픈 강의라고 해서, 오픈 강의 안에 보시면, 서울시 7급 PT원 오픈 강의라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기출 해설과 뭐 등등등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뭐 물어보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아셔야 되는 거니까 뭐 그거 자체는 뭐 일단 정확한 정보를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좀 관념적으로 무슨 공무원의 정신자세 뭐 이런 강의를 들으시는데 공무원의 정신자세는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보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뭘 정확히 물었고, 그죠? 어떻게 진행이 됐으며, 어떤 결과들이 있었으며, 그에 따라서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서 해야지 강사의 무슨 무슨 철학, 무슨 뭐 입장, 생각, 뭐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각자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이 정도로 해도 될까요? 질문을 주시면 별풍선을 별풍선을 쏘는 게 아니죠. 뭐 이벤트를 걸어야 되나요? 예, 뭐, 또 궁금하신 거 편하게 좀 물어주십시오. 아무튼, 얘부터 보십시오. 닥치고. 그렇습니다. 뭐, 서울시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 합격생들도 뭐, 여러 가지 뭐 드릴 말씀이 되게 뭐, 개인적인 에피소드들도 많고요. 여러 가지가 좀 있기는 합니다. 일단 면접 준비 기간이 되게 깁니다. 제가 뭐, 서울시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좀, 구체성, 그러니까 특히 지방직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만 좀 구체성, 일상성 이런 게 중요하다는 말씀과 또 질문들이 제가 오픈된 질문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준비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형식적인 얘기보다는 조금 진정성 있게 좀 진솔한 본인 이야기들, 뭐 이런 얘기들 위주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 뭐 제가 강조드리는 게 뭐 지원 동기할 때 무슨 봉사, 헌신 이런 아름다운 멘트도 물론 있겠지만 뭐 그런 측면이 없지 않겠지만 좀 본인의 어떤 고민이나 아니면 뭐 공직에서 가진 어떤 비전이나 또 면접 준비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편안한 언어로 본인의 이야기로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하시는 것.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학원형 답 혹은 학원형 포맷, 학원형 양식 뭐 이런 거에 너무 좀 휩들리지 마시고요. 어디에서 뭐 무슨 경험에다가 공직 가치를 연결하면 우수를 많이 준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면접위원들이 그렇게 공직생활 10년 넘게 15년 넘게 하신 분들이 그런 학원형 답지에 무슨 감동적이군 미래가면서 우수를 줄 거라는 생각하시면 그거 자체가 저는 에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을 존중하지 않는 자세라고도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매사 사람 얘기가 제일 궁금합니다. 사람 얘기가 면접도 여러분들이 굳이 얼굴을 보고 이렇게 그냥 뭐 필답고사가 아닌 면접을 보고 하는 이유는 얼굴을 보고 표정과 느낌과 그다음 본인이 말하는 자세와 뭐 등등등 그러니까 텍스트로 변환되지 않는 것까지 포함된 말 그대로 사람이 궁금해서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좀 조곤조곤 자기 이야기를 좀 잘 특히 밀도 있게 하시는 게 면접을 잘 보는 방법이지 뭐 약간의 꼼수 뭐 적극성을 발휘한다는 등 예전에 뭐 서울시 면접에서 무슨 노랫소리가 온 강의실에 들렸다는 등 뭐 이런 얘기를 돈 주고 들을 얘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사실도 아닐 뿐더러요.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우수를 받는다는 등 서울시 집단 토론할 때 사회를 봐서 적극성을 발휘하라는 등 뭐 그런 얄팍한 것들은 잘 생각해 보시면 다 좀 꼼수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돈 내고 꼼수를 배우시는 것보단 차라리 저는 뭐 강의 안 듣고 그냥 본인 조곤조곤 그냥 준비하시는 게 어쩌면 더 좋은 면접 결과를 갖는다는 좀 역사를 제가 많이 봅니다. 근데 제가 뭐 여담입니다만 우수 사례 중에 한 분 정도가 계셨는데 깡촌에서 대구 경북 쪽이었는데 절 같은 데 이렇게 감금돼서 하는 그 고시원 같은 데가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스터디를 한번 한번 나왔더니 2시간 반 나오는데 시내까지 나오는데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셔가지고 막 하셔를 하시는데 하지 마시고 그냥 물 좋고 산 좋은 데서 그냥 혼자 준비하시면 되죠 뭐 하셨던 분도 계셨는데 본인이 커트라인은 아니지만 커트라인 거의 가까운 점수였는데 결론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저는 뭐 제 해석이긴 합니다만 둘이 그렇게 아무튼 이렇게 좀 획일화되지 않은 그냥 좀 어설프지만 본인 이야기를 조곤조곤 이렇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낳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두려워합니다. 이게 면접 강의 역설인데요, 일종의.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이렇게 요령보다는 자꾸 본인 얘기를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해 좀 드리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저보고 답도 안 가르쳐주는 강사 이런 얘기를 하시는 모양인데, 면접에 답이 있으면 그 답만 얘기해서 웃을 받을 거면 누구나 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그렇지 않았다는 말은 그런 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과 논리적으로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은 좀 드시겠지만, 결국 이제 본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관련된 약간의 이해, 서울시장에 관련된 또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업무를 통해서 서울시에 조금 기여할 수 있는지, 서울시의 행복을 위해서 좀 기여할 수 있는지, 관련돼서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장점과 아쉬운 점, 단점과 단점을 잘 이해하고 있고 자기 개발을 노력하고 있으며, 근데 업무가 좀 힘들더라도, 그죠? 민원인들한테 욕 좀 먹더라도, 본인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고, 윗분들 말씀 잘 듣고, 그죠? 같이 봉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윗분 상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만 봉사하는 게 아니니까 뭐 잘 듣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일이 몰릴 수 있더라도 좀 인내하고, 뭐 늘 윗분들과 좀 상의하고 논의하고, 뭐 이런 어떤 집단 내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성격이 좀 있는 사람인지를 보고 싶어 하는 게 면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이지만, 면접이라는 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상대방, 인터뷰어가 기대하는 바, 듣고자 기대하는 바를 이야기해 주는 게 면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서울시 현직의 공무원분들이 까마득한 후배들을 보시면서 어떤 거를 기대할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 뭐 여러분들이 어떤 답변을 하는 게 좋을지는 좀 대충 견적이 나올 것 같아요. 참고로 여러분, 면접엔 3명 중에 최소한 2명, 혹은 뭐 3명일 수도 있습니다만 2명은 현직이십니다. 한 15년 정도 이상 되시는 분들이 오시게 됩니다. 오시는 분들이 여러분 같은 신규를 몇 명쯤 겪어보실 것 같습니까? 최소한 100명 이상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서울시에 뼈를 묻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테고요. 뭐 여러 가지 사례와 케이스들을 알고 계시고, 나름대로 사람 보는 눈과 이런 것들은 밥그릇이 생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 어느 분야에서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뭔가 특별한 요령이거나 어떤 특별한 형식,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면접을 잘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자체가 좀 에러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결론은 본인이 얘기를 좀 진솔하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면접 준비다라는 말씀을 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다음에 7급 면접관은 9급과 동일하게 5급 과장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나요? 별로 차이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뭐 비슷합니다. 6급 분들도 고참도 오시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좀 없습니다. 7급의 경우에는. 근데 거의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7급이라고 더 높은 고위층들이 오셔가지고 더 수준 높은 면접을 한다, 뭐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일단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사님, 아세리얼님, 아까 예년과 다르게 우수 생길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왜 예년과 다를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환경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년에는 서울시 7급이 단독으로 면접을 받고요. 동시합격자, 지방직 7급과 국가직 7급으로 동시합격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었던 때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험이 다르게. 이번엔 근데 지방직과 같이 보는 게 첫 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험이 좀 쉬운 영향 때문에 이렇게 동점자가 아주 많기 때문에 이제 시험 배수가 100만 해도 1.5배수를 넘어가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거의 글쎄요, 이렇게 필압 배수가 많이 뽑는 경우도 좀 흔치 않은 경우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경쟁률이 되게 역대급으로 높았고, 동시합격자는 국가직 7급의 일부는 있겠으나, 예년에 비해서 갈수록 국가직 7급보다는 서울시를 가시려는 선호가 조금 더 확실히 더 많다는 게 제 체감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면에서 우수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알면, 제 생각엔 예전에는 글쎄 뭐 우수도 별로 없고 미흡도 별로 없고 그냥 어차피 뭐 갈 사람 가고 빠질 사람 빠면 1.1배수 느낌으로 많이 진행이 돼서 면접위원들이 굳이 우수 미흡을 가를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통계를 내보더라도 유의미한 통계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올해는 여러 가지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뭐 서울시가 마치 그냥 9급들을 하는 것처럼, 9급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주에 한 9명, 10명 이렇게 좀 보통 보는데요. 그때 한 2명까지는, 한 10명 기준 한 2명까지는 주는 게 아닌가 정도의 추정을 합니다. 1명을 주기에는 너무 데이터가 좀 적어요. 그래서 한 2명까지는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에 준해서 보면 이번에 7급들도 바로 없기는 1명 정도는 그냥 조당 우수는 주지 않을까 정도는 개인적인 예측, 희망, 이 정도이긴 한데, 6명 중에 1명도 되게 적은 숫자여서, 근데 커트라인 분들이 그거를 노리고 뭔가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구석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정도 안내 말씀을 좀 드린 것입니다. 서울시는 그래서 7급만 가지고 우수 보통 미흡의 데이터를
확인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예년의 경우에는. 네. 그래서 성적 요인이 대충 컸어요. 예전에는 그냥 프라이빗하게 말씀드릴 때는 뭐 거의 커트라인 분들이 우수를 받고 최종 합격된 분들이 없지는 않은데 그 비율이 너무 미미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명구한, 물론 서울시 일회산에서도 미흡을 받은 분이 없지는 분명히 않은데 그 숫자는 더 극히 미미해서 뭔가 예의시를 들면서 의미를 부여할 정도는 아니다 정도로 말씀을 아까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성격 단점 말할 때 내성적이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 원래 단점이라는 건, 단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단점이라는 건 본인이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가. 플러스 그 단점을 파악한 거를 스스로 고치려고 어떤 노력을, 극복 노력이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내성적이라는 거는 외향적이지 않다면 내성적이라는 게 꼭 단점인지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치려고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 거기가 포인트이지 내성적이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성적이라는 게 왜 마이너스인가요? 저도 상당히 많이 내성적인 사람인데 사람들은 대부분 내성적이지 않나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아서. 또 질문요?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데 서울시장 관련 행사라든가 활동에 참여해보는 게 좋을까요? 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걸 잘 참여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예전에 어디 하고 서울시 시티 투어 버스 한번 타봐라 이런 얘기 하는데 타면 좋죠. 나쁠 거야 없죠. 하지만 그런 거 한번 타보고 한번 구경했다고 서울시장 다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오바입니다. 무슨 자랑하듯이 얘기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희망 없는 관심 없는 말할 재료가 되는 현장을 좀 찾아보시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가본 데 있냐 이런 질문을 아마 후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없겠고요. 제가 가봤더니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약간 좋은 점이나 아쉬운 점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재료로 쓰실 수 있다면 그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좋은 면접이냐 그건 좀 다른 얘기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꼭 해야만, 물론 가장 좋은 건 현장성과 일상성이기 때문에 가보시고 체험해보시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해보시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험 자체가 중요해요. 그걸 말로 하셔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본인이 그런 정도의 어떤 취재 차원에서 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면접 준비 기간에 좀 심심하면 서울시 행사 같은 거 있으면 좀 같이 좀 다녀 보시고요. 예전 같은 경우 도시재생 관련돼서 동대문에서 세미나 같은 거, 학술회의 같은 게 있었습니다. 심포지움 같은 거 가서 구경해 보시고, 얘기도 듣고 갔다 왔더니, 이런 고민들이 있으시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면 당연히 그건 좋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들은 나중에 제 수강생분들이 면접 후기를 쭉 보시면요. 하다못해 여기 동작구청 가가지고 그냥 들이밀어가지고, 소수직렬 분이신데, 밑도 끝도 없이 찾아가가지고 약간 찬밥 신세 되시쯤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얘기 들으신 분도 계시고요. 또 어디 다녀왔으니 이러이러한 현장에 가봤더니 이렇더라는 얘기가 되게 적확하게 잘해서 좋은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하면 좋은 거기는 하나 꼭 해야만 되는 거냐라는 건 좀 얘기가 다르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할 재료로 쓸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겨울이라서 좀 추워져가지고 서울시에서 대외적인 행사 같은 건 많지 않을 겁니다. 축제나 등등등. 그냥 실내 행사 약간 정도 있을 터인데 그 정도는 한번 참가해서 이것저것 체험 겸 하시는 건 당연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서울에 7급 면접 상급이 들어오는 걸로 압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의 상급 면접위원들이 상급 상당히 고공단에 속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은 아니기는 한데 좀 한급 높은 분이 올라오시기는 해야 됩니다만 4급, 5급 그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입니다. 신분을 밝히는 게 좋을까요? 굳이 그러니까 얘기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 좋은데 근데 먼저 얘기하시면 약간 자랑하는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공무원이면 9급이시면 그냥 제가 실은 좀 조심조심하는 어떤 느낌으로 얘기하시는 게 좀 더 예의 바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해나 오인하지 않는 예방책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직에서는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 상관없습니다. 배지나 넥타이, 어떤 특정 기관에서 쓰는 상징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일부러 하고 나와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는 괜히 부정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솔직히 말을 하실 때 자연스럽게 제가 모 기관에서는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로 얘기를 하시면 되지, 그걸 자랑처럼 먼저 앞서서 얘기하는 거는 조금
경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기관명 밝힐 때 먼저 그냥 모 기관에서 좀 현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도면 되지 정확하게 뭔가를 밝히고 이러시는 건 또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 블라인드 취지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무 기관이나 회사명 자체는 언급하지 않는 게 룰이기 때문에 그 정도. 면접이 궁금해서 어디냐 이렇게 물으시면 답변하시면 됩니다. 근데 본인이 먼저 이렇게 좀 오해하지는 않으실 정도로 좀 그러니까 말 내용이 아니고요. 말의 표현을 조금 조심조심 하셨으면 좋겠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자, 1시간 반 정도 다 돼 가는데요. 서울시 배수는 1.5배수, 7급은 한 1.3배수, 1.4배수 동점자가 좀 있다 보니까 근데 1.5배수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저는 처음 봅니다. 예, 최근에는. 작년에도 한 1.4배수, 3배수, 4배수 사이에서 대략 정해진 게 보통 일반적이었다고 보는데요. 이번 해가 동점자가 많긴 많나 봅니다. 네. 자기소개는 어느 선까지가 좋을까요? 이것도 자기소개는 제가 말씀드린 처음 자기소개 안 시키는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만 하는 경우면, 일종의 저는 본인이 면접 준비한 것 중에 먼저 얘기하고 싶은, 꼭 자랑이 됐든 어필이 됐건, 희망 업무가 됐건, 장점이 됐건, 지원 동기가 됐건, 그죠? 아니 경력이 됐건, 하여간 본인이 자랑하고 싶은 얘기,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를 좀 일종의 요약본으로 얘기하시는 게 자기소개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논문으로 치면 논문 초록, 어브스트랙트가 맨 앞에 있잖아요. 논문 한 15페이지짜리 앞에 요만 간단하게 한 패러그래프 정도 이렇게 초록이 있게 마련인데요. 그런 논문의 요약본처럼 본인이 준비하신 것 중에 먼저 얘기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거를 좀 압축적으로 한 1분 정도면 한 7, 8문장입니다. 단문 기준으로 길게 얘기할 거 없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모아갖고 얘기하시는 게 가장 좋은 자기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좀 민간에서는 제가 여기에서 이런 걸 배웠고 이런 알바에서 이런 걸 배웠으며 이런 봉사활동 이런 걸 느꼈으며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런 장점과 경험을 살려내서 겨우시에서 이러이러한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걸 보통 이제 흔히 학원에서 알려주는 자기소개 틀거리입니다. 물론 이제 성적이 아주 좋으신 분들은 공단기 0.5배수 이내다 그러시면 그렇게도 상관없습니다. 그렇다고 흠이 되는 건 아닌데 잘 보셔야 되는 분들일수록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도 본인에 관련된 정보를 좀 많이 알려줄 수 있게 좀 밀도를 높이시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희망 업무가 됐건 장점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게 일종의 자기가 준비한 것의 요약본, 핵심적인 요약본 정도의 느낌을 하시는 게 일종의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관련돼서 본인에 대한 선입견을 본인이 먼저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수직렬인 경우 1.5배수를 뽑은 거면 동점자가 있으니까 1.5배수까지 뽑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커트라인보다 하나 더 윗까지 잘랐을 경우에는 약간 1.1배수나 1.2배수가 안 나왔다는 뜻이니까요. 정확히는 저도 안 보기 때문에 그건 서울시 인사 담당자, 이거 처리한 인사 담당자만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알고 있는 정보라 뭐가 따따붙다기는 어렵습니다만 통상 여러분은 그 점수 정가점이 1.2배수라서 너무 적어서 1.2배수면 한두 명만 약간 국가적으로 빠져나가면 있는 게 빵꾸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더 뽑아야 되니까 한 점수 위로 뽑았으니까 그게 동점자가 여러 명이 되다 보니까 1.5배수가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원래 규정상으로는 1.5배까지만 뽑게 되어져 있는데 동점자 규정은 예외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좀 오버되는 경우는 동점자가 몰려있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느 정도 몰려있는지는 저도 알 수 없고요. 여러분들도 알 수 없고 그냥 그러려니 하실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또 질문 없으신가요? 자, 대충 이 정도로 해서 마지막 질문 몇 개 정도 받고 클로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년엔 아프리카 TV로 진출해가지고 진짜 별풍을 받아볼까 했었는데 이거 하면 안 되겠네요. 너무 힘드네요, 이거. 정신사 남네요, 진짜로. 확실히 강의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는 되게 전문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버 이런 거는. 힘드네요. 네, 질문 없으신가요? 토론 과정에서 감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 자체를 평가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쭉 한번 보는 겁니다. 모아놓고 이렇게 보면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각자는 모르는 느끼시면 한 번에 쭉 보면. 그래서 제가 집단토론 실습해 보셔서 관람을 해보신 분들은 이게 어떤 뜻인지 알 텐데요. 대개 보면 아주 잘하는 사람 하나 정도 눈에 띄고요. 아주 좀 너무 조용한 사람이거나 너무 오버하는 사람이거나 또 분위기 파악 못하는 분, 나쁜 의미로 한 분 정도 있다면 그분이 되게 눈에 띕니다.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말을 했는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돋보이는 것도 물론 있지만
좋지 않은 측면들, 오버하거나 너무 좀 논지에 벗어나거나 좀 디스하거나 발언이 뭐 표현이 좀 세거나 뭐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이 안 좋은 의미로 티가 확 나는 건 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참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 오묘한 부분이라서 그건 나중에 제가 수강생분들은 뭐 실습 때 참여해 보시고 와서 관람을 해 보시거나 다른 분들이 하시는 걸 아니면 오디오라도 좀 카페에 올려져 있는 걸 좀 들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좀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후기 사례집에도 보시면 제가 뭐 설명드리는 게 좀 있습니다. 좀 중간에 좀 엑스맨 분들이 좀 간혹 계시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토론 자체를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면접 평정표가 있습니다. 면접표는 토론 때 여러분 드리지 않고요. 갖고 있다가 개별 면접 때 직접 드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때 아마 토론 때 보시면 뭐 다는 아니시고 한 분 정도는 되게 발언 주요 내용들을 좀 메모는 하고 계실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토론 내용의 발언 내용들을 개별 면접 때 질문하기도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들 좀 자세하게 얘기해봐라든가 뭐 토론 어떻게 진행된 뭐 누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뭐 토론 점수 준다면 몇 점이라고 생각하냐 이런 류의 질문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접변이 뭐 그냥 간단하게 메모 정도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좀 면접변 기준으로는 뭐 특별하게 변별하겠다는 느낌보다는 집단 안에서 저런 캐릭터구나라는 것들을 각자를 먼저 좀 사전에 파악하시는 뭐 그런 좀 친숙도 면에서는 되게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보고 나서 개별로 한 명 한 명 들어보면 캐릭터가 보이잖아요.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한 다음에 개별 면접을 보게 되니까 조금 더 좀 사람에 대해서 해당되는 음식 각각의 어떤 캐릭터나 개성들을 조금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훨씬 더 집단 토론이 가진 면접변 기준으로는 조금 더 실익적인 좀 효과적인 측면에서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술직 질문이 조금 다를까요? 기술질문 세트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크게 다르지 않고요. 전공 직년 질문이 약간 한두 세 개 정도 좀 있을 수 있다. 기준은 그냥 다 PT와 집단 토론 포함해서 대동소이하다. 직렬 질문들만 추가적으로 좀 준비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정도로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술직이라고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전문 직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일행 기준으로 공통이라고 생각하시고 약간의 엑스트라 전공 직렬 질문 물론 이제 희망 업무 관심 업무 이런 것들도 본인 직렬이니까 직렬에 관련된 업무 이해를 바탕으로 한 희망 업무 관심 업무 하고 싶은 업무 뭐 관련된 서울시 정책을 뽑으시는 건 너무나 뭐 당연한 얘기고요. 예. 그 약간의 퀴즈형 질문들 전공 질문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거는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뭐 기출 보시면 다 아실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 오픈 특강 보시면 조곤조곤 다 설명드려 놨습니다. 먼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보신 다음에 해야지 뭐 질문할 거리가 생기실 것 같아요. 자, 이 정도입니다. 좀 즐거우셨습니까? 최소 4명인데 6명을 뽑으면 최소 2명은 동점자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6명을 뽑으면. 네. 아니면 꼭 5명, 6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5등이, 예컨대 뭐 평균 기준으로 뭐 4명인데 4등이 80점, 5등은 82점, 6등은 82점일 수 있죠. 예, 경우에 따라서. 근데 왜 그러면 한 명만 더 뽑지 왜 6명을 뽑았냐? 그건 서울시 마음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예. 왜냐 그러면 국가적으로 1명, 2명 빠져나가 버려서 빵꾸 나면 뒷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스페어로 조금 더 뽑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히 어떨지는 좀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이렇게 소수직렬은 뭐 이런 경우이고요. 아까 일행이나 근데 뭐 건축, 토목 이렇게 좀 인원이 좀 몇십 명 단위가 좀 되는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 그 동점자가 적지 않기 때문에 1.5배수를 넘어간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어느 정도 듣고 뭐 동점자가 얼마나 있고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데요. 제가 어저께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생각이 갑자기 나서 이게 진짜 생 애드립이네요. 제가 얼마 전에 무슨 프로그램을 보다가 흥행이 안 된 모 영화에서 그 대목이 되게 인상적이어서 그렇습니다. 뭐 어디에 무슨 속담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걱정을 많이 해서 걱정이 없다면 걱정이 없겠네. 여러분들이 뭐 되게 의미심장한 말이더라고요. 갑자기 장난 같은데 걱정을 한다고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여러분들이 뭐 커트라이드 1배수 아닌지 바뀐지 동점자가 있는지 없는지 많이 걱정하시고 신경 쓰셔서 면접에 1%라도 도움이 된다면 걱정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걱정 많이 해봐야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실제로 면접은 근데 집단 토론 주제 발표가 뭐가 나올지 어떤 면접위원회에 걸릴지 어떤 순서일지 많은 본인이 어찌할 수 없는 많은 변수 속에서 치러지는 것입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그 외적인 변수는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이미 주어진 겁니다. 주어진 거지만 본인이 점수대나 동점자가 얼마나 있는지, 그 사람 국가직에 붙었는지 알 게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걸 많이 걱정하고 신경 써봐야 여러분께 면접 때 하등 도움되는 거 없습니다. 뭐 이상적으로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그냥 본인만 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진인사 대체면 나한테만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것, 그죠? 이것저것 뭐, 그죠? 예, 생각하시지 않고 그냥 올곧게 그냥 본인 기준으로만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내가 자랑하고 해야 될 얘기들만 딱 하고 나오자. 약간 이 정도의 느낌으로 준비하시는 게 가장 전략적으로도 또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반실 조금 안쪽이면 누가 우수를 받아서 내가 밀릴까 이런 걱정하시는 건 참으로 무익한 걱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본인이 그냥 기분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나만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상대적인 평가는 예, 뭐 어떻게든 되겠죠. 하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내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한 선에서 최선을 다하자고 마음을 드시는 게 예, 뭐 실익이 가장 높은 일이 아닌가 정도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3월달엔 1.6배수, 3월달에가 그랬었나요? 1배수가? 3월달에도 동점자가 좀 많았던 것 같긴 합니다. 예년에는 좀 흔치 않은 경우이기는 합니다. 서울시가 조금 여러분들의 편익과 이렇게 뭐 이런 고민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 막 하는 느낌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이렇게 뭐 정교한 느낌이 있는 데는 좀 아닙니다. 자, 다음. 질문 없으실까요? 네, 대충 지금, 예, 9시, 제 시간으로는 9시 42분 정도 됐습니다. 자,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고요. 예, 다른 분들은, 뭐, 추가적으로 이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뭐, 단톡방, 서울시 단톡방이나 아니면 뭐, 제 카톡이나 텔레그램으로, 예,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기본적인 질문은 아까 요폰 특강을 보셔서 기본적인 거는 좀 숙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기본적인 질문을 뭐 반복하시는 건 그냥 보시면 알 거를 뭐 굳이 예 그냥 보지 않고 괜히 좀 걱정이거나 이러저러 예단이나 추정을 하시는 거는 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 정도로 좀 마무리 짓겠고요. 조금 예 가기가 좀 정신이 좀 없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좀 궁금함들이 많이 좀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아직 면접 기간, 준비 기간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리 뭐 지금 시작한다고 늦었다 생각할 거 하나도 없고요. 정말로 예, 뭐 작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아주 정확한 정보부터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것. 제일 중요한 건 기출입니다. 뭘 물어봤고 어떤 게 나왔는지. 그래서 오프 특강부터 빨리 확인하셔서 나름대로의 뭐 전략과 이런 것 좀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세한 것들은 예, 언제든지 질문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이게 메아리가 없으니까 참 답답하네요. 이게 채팅창만 바라봐야 되는. 예,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차출됐던 분이시군요. 네. 토론 차출돼 봤더니 좀 낫지 않던가요? 뭐든 이게 강제로 해봐야 걱정하시는 것보단 그냥 닥치고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제가 늘 제 지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닥치고 하면 됩니다.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요. 예, 그냥 지르고 보시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이 정도로 해서 좀 클로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요거는 아마 예, 따로 아마 학원 측에서 좀 편집하셔가지고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건 언제든지 좀 물어주시고요.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뭐 조금 잘못 말씀드린 게 있으면 나중에 따로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 좀 교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좀 네, 스태프분들이 아직 퇴근을 못하고 계시군요. 저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